5년 만에 3만%의 수익률을 거둔 주식 투자자가 있습니다. 또 1,400만 원으로 18개월 만에 230억 수익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수익을 거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진실을 바로 확인하시죠. 슈퍼 트레이더 따라잡기. 오늘은 전미투자대회 우승자 마크 미너비니의 번역서 초수익 모멘텀 투자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저자를 포함해 4명의 슈퍼 트레이더들이 130개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번역서는 미국 투자자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의 투자 환경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의 내용 중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발췌 정리하였습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은 책을 참고해 주시고 각자의 투자 환경과 스타일에 맞게 도움될 내용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나오는 4명의 트레이더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저자인 마크 미너비니입니다. 1997년 전미투자대회 우승자로 잭 슈웨거의 시장의 마법사들에서 소개되었고 저서 초수익 성장주 투자로 유명해졌습니다. 5년 연속 연 220%의 평균 수익률을 달성한 기록이 있습니다. 5년 만에 36,000%의 수익률, 즉 360배의 성장을 달성한 셈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빗 라이언입니다. 1985년부터 3년 연속 미국 투자 챔피언십 우승자로 윌리엄 오닐의 제자입니다. 데이빗 라이언 역시 시장의 마법사들에서 소개되었고 1985년 161%, 86년 160%, 87년 100% 이상으로 3년간 1379%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는 댄 젠거입니다. 수영장 설치 공사를 하다가 2000년 포춘지의 주식 투자 성공기로 유명해졌습니다. 월간 트레이더에서 올해의 100대 트레이더로 2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18개월 만에 $10,000를 1,800만 달러로 만든 기록이 있습니다. 16만 4,000%의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마지막은 마크 리치 2세입니다. 시장의 마법사들 트레이딩판의 신 저자로 유명한 마크 리치의 아들입니다. 그는 2014년에만 110% 수익률을 올렸고 2010년 이후 10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부터 각 트레이더 이름은 알파벳 약자로 표기하겠습니다. 마크 미너비니 MM, 데이빗 라이언 DR, 댄 젠거 DG, 마크 리치 2세 MR2. 그럼 종목 선택에 대해 4명의 슈퍼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 제목인 모멘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멘텀이란 물리학 용어로는 운동량, 움직이는 물체의 추진력 등을 뜻합니다. 주가에 모멘텀이 있냐라는 말은 주가의 추진력, 탄력이 있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죠. 모멘텀 지표라고 있는데 그것은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의 강도를 분석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면 상승 잠재력이 큰 모멘텀 종목들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DR. 데이빗 라이언은 수익 구조와 주가 실적이 좋은 종목을 플랫폼에서 선별한다. 댄 젠거는 가격의 움직임, 주가의 움직임이 큰 종목 중에서 선별한다. 마크 미너비니와 리치는 모두 상대 가격 강도가 강한 종목을 찾아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상대 가격 강도란 우리에게 익숙한 RSI가 아닌 시장 지수 대비 주가의 상대적인 강세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에코프로와 코스닥 일봉 차트인데요. 아래에 코스닥 일봉이 급락할 때 위에 에코프로 일봉은 덜 빠지고 시장이 약하게 상승하여 강하게 하락할 때 위에 에코프로는 강하게 상승합니다.
그리고 완만하게 빠지고 시장이 상승했지만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에코프로는 사상 최고가 바로 아래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 덜 빠지고 시장이 올라갈 때는 더 세게 올라가고 시장이 하락하다가 상승할 때 강한 종목은 먼저 올라가서 신고가에 임박하는 거고요. 결국 여기서 신고가를 내면서 그 뒤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이 시장 대비 강한 종목, 상대 강도가 강한 종목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투자할 종목을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상향식과 하향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도주인 개별 종목부터 접근한 후 그 종목들이 속한 그룹 분석을 하는 상향식 분석과 시장에서 시장을 먼저 보고 섹터를 먼저 보고 그리고 거기에 속한 개별 종목을 분석하는 하향식 분석 중 어느 것을 선호할까요? 마크 미너비니와 데빗 라이언, 마크 리치는 상향식 그리고 댄 쟁거만 하향식 방식을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마크 리치는 경과가 좋은 개별 주식들을 선별하여 이를 통해 강한 섹터나 테마를 확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마크 미너비니는 하향식 분석의 단점으로 주가의 상승을 뒤늦게 포착하게 되는 점을 지적했고 트레이더 대부분 일일이 한 종목씩 직접 분석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시장 주도주는 시장 조정에도 상대적으로 타격을 작게 입고 강세장이 돌아왔을 때 더 크게 상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 주도주를 미리 파악하여 주도주 위주로 거래할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DR, 데이빗 라이언은 몇백 개의 종목 검토를 통해 주도 섹터를 파악하고 개별 종목의 움직임이 좋으면 같은 그룹 내 다른 종목도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거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슈퍼 트레이더는 거래량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종목의 최소 1일 거래량은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원하는 가격에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종목의 거래량은 중요합니다. 4명의 트레이더 모두 2만 주에서 200만 주까지 최저 거래량 기준을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DG, 댄 쟁거가 200만 주로 가장 까다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분석의 중요성, 종가를 중요하게 분석하는 마크 미너비니를 제외하면 3명의 트레이더 모두 거래량 분석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빗 라이언은 거래량은 기관 투자자들이 가격을 더 높게 띄우는 동력이다. 기술적 분석의 큰 부분이다. 댄 쟁거, 모멘텀 투자에서 거래량은 주가의 움직임에 필수적이다. 마크 리치 2세, 거래량 분석은 중요한 역할이다. 축적 단계의 주식을 찾아야 한다. 큰 거래량을 수반하는 주가 상승이 있어야 되고 거래량 감소 수반하는 매도세를 추적해야 한다. 거래량 분석의 대원칙은 상승 시에 거래량이 증가하고 조정 시에는 거래량이 감소해야 한다 입니다. 이번에는 주가의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가 매수를 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4명의 트레이더 모두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떨어지는 칼을 잡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기준가를 강하게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이는 경우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을 대상으로 거래한다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동전주를 거래하는가? 국내에서는 흔히 동전주라고 하죠. 싼 주식을 매매하는지 묻는 질문에서는 3명의 트레이더가 USD 12달러, 75달러 사이에 하한선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마크 미너비니는 보유 주식의 80% 이상이 30달러 이상이다. 고수익 종목은 30달러 주변에서 상승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데이빗 라이언은 15달러의 기준, 좋은 회사는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댄 쟁거의 기준은 75달러, 싼 주식은 이유가 있다. 마크 리치 2세는 동전주라고 하더라도 상대 강도 상위 2, 3%,
그리고 높은 유동성의 종목은 괜찮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공모주, 신규 상장주를 거래하는가? 거래 이력이 없는 신규 상장주의 경우에는 트레이더 모두 몇 주에서 몇 달간 거래 이력을 확인하고 거래한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상장한 주식의 경우 보유 기간을 짧게 가져가며 단타한다는 거죠. 상장 후 휴지기를 거쳐 주가의 바닥이 견고해지면 신고가를 갱신하거나 피복 구간을 돌파할 때 진입한다고 답했습니다. 마크 미너빈이 주가의 바닥을 벗어나 신고가를 갱신할 때 매수. 댄 젠거, 피복 구간을 돌파 시 매수. 그러나 한국에서는 최근 상장일 주가 제한폭이 확대된 이후 신규주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참고해야겠습니다. 단타만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주식은 시가총액에 따라 대형주와 소형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슈퍼트레이더는 어떤 종목을 선호할까요? 모두 대형주 매매에 대해 제한적인 의견을 주었는데요. 대형주는 시장에서 거래하는 주체가 많기 때문에 추가 수익 창출의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가격 변동성과 성장률이 낮은 점을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마크 미너비지는 대형주를 조정 구간에 진입한다고 하고 소형주는 신고가 근접 시 매매한다고 합니다. 다른 3명의 트레이더들은 모두 대형주는 변동성이 작고 알파 수익의 가능성이 작아서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흔히 트레이딩에는 가격이 상승할 때 이익을 보는 매수, 롱 포지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격이 하락할 때 이익을 보는 매도, 숏 포지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공매도나 선물 매도, 인버스 ETF가 매도 포지션, 숏 포지션에 해당합니다. 슈퍼 트레이더들은 어떤 포지션을 선호할까요? 모두가 매수 포지션을 주로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약세장에 매도 포지션을 제한적으로 잡거나 약세장에는 아예 거래를 쉰다고 답한 트레이더도 있었습니다. 매도 포지션이 매수 포지션보다 수익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모든 트레이더가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동시에 가져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스피 ETF와 인버스 ETF를 동시에 보유했던 경험은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데이빗 라이언, 대부분 매수 포지션에서 수익 난다. 약세장에서는 쉬는 경우가 많다. 댄 젠거, 변동성이 큰 주식을 매매하여 매도 포지션은 잡지 않는다. 마크 리치, 매도 포지션이 더 어렵다.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에서는 특정 종목에 대한 팬덤이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애착을 갖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슈퍼트레이더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선호하는 종목의 매수 신호를 기다리느라 다른 종목의 거래를 보류하는가? 아니요. 모든 트레이더가 선호 종목 자체를 가지려 하지 않고 시장의 시그널을 따라 매매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시장의 방향이 나의 뷰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아니라 시장에서 강한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거죠. 슈퍼 트레이더인 마크 미너비니조차 시장은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제 의견은 종종 틀리죠. 라고 합니다. 정말 곱씹어 볼만한 말입니다. 마크 리치, 시장이 나보다 영리합니다. 먼저 움직이는 종목을 거래합니다. 이번에는 시장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별 종목을 매매하는 기법으로 ETF나 지수 선물 같은 인덱스 매매도 가능한지 질문했습니다. 대부분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3명의 트레이더는 주식을 주로 거래한다고 답했고 레버리지 효과와 거래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점을 이유로 답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국내 주식과 지수 선물을 거래해본 경험으로는 지수 선물, 특히 미국 지수 선물이 가장 어렵습니다. 개별 종목은 앞에서 다뤘듯이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거래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있어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 선물은 그런 기준이 없는 데다 엄청나게 빠르고 트랩이 많습니다.
마크 미너빈이 주식은 지수 대비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주도주는 5배에서 10배. 데빌 라이언, 인덱스와 ETF도 적용 가능하지만 주식이 더 쉽다. 마크 리치 2세, 좋은 주식 종목 하나가 지수 거래보다 낫다. 시장이 하락 시그널을 보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보유 종목을 모두 매도하시나요? 아니면 종목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하시나요? 이에 대한 대답을 들어보시죠. 시장보다 종목이 중요하다. 시장 타이밍을 예측하는지 시장을 측정하는 지표를 활용하는지에 대해 모든 트레이더가 종목 분석을 우선으로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마크 미너비니와 데빌 라이언이 시장보다 개별 종목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시장이 하향세여도 종목이 버틴다면 매도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하락장이 시작된다면 어떤 주식을 매도하는가? 손절 가격을 조정하는가? 질문을 했는데요. 트레이더별로 대응 방식이 달랐습니다. 댄 젠거는 시장과 함께 주식이 하락하기 전에 모든 포지션을 청산하는 가장 적극적인 대응을 했고, 데빌 라이언은 손실이 난 종목부터 순차적으로 포지션을 줄여나가지만 하락장에 버티는 종목은 돌아오는 상승장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므로 가급적 오래 보유한다고 합니다. 마크 미너비니와 마크 리치는 시장의 신호에 따라 매도하지 않고 종목별 손절가에 청산될 때까지 기다리지만 시장 전망이 부정적인 경우 손절가를 보수적으로 조정하거나 포지션을 청산하고 시장을 나간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시장의 축적과 분산을 어떻게 확인하는가입니다. 먼저 와이코프 패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1930년대 리처드 와이코프가 만든 이론으로 스마트머니에 의해 시장이 축적, 상승, 분산, 하락의 순환 구조를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 중 축적 단계는 스마트머니의 매집이 이루어지는 구간으로 바닥에 해당하고, 분산은 스마트머니가 물량을 분산하여 청산하는 고점 구간입니다. 이러한 축적과 분산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트레이더가 지수의 가격과 거래량을 통해 확인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마크 미너비니는 보유 종목의 움직임을 보고 시장의 움직임을 재확인한다. 분산 단계는 시장에서 강한 매도세와 함께 거래 규모가 확대된다. 거래량이 늘면서 하락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이하게 댄 젠거는 12개 종목의 매수 매도 체결음을 다르게 설정하여 소리의 분포로 파악한다고 하였는데요. 실제로 주식을 거래할 때 HTS에 설정하면 유용한 기능으로 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자금은 얼마인가요? 항상 가진 돈의 100%를 매매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을 텐데요. 언제 투자 금액을 증액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때에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가에 대해서는 트레이더의 개인적인 거래 성과와 시장 환경 두 가지로 대답이 나뉘었습니다. 마크 미너비니와 리치는 아무리 시장 환경이 좋아도 나의 최근 거래 실적이 좋지 못하다면 포지션을 늘리지 않는다고 답했는데요. 실제로 거래에 적용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데이빗 라이언과 댄 젠거는 시장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할 때 자금을 공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답했습니다. 시장의 신고가 갱신 흐름과 거시적 관점의 연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합니다. 경기 침체 후 회사의 이익 성장 초기에 공격적으로 투자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2024년 첫 아카데미, 초급 플러스 아카데미 실시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초수익 모멘텀 투자의 종목 선택과 시장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 분석과 진입 요건, 매수 타이밍 등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공부해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하승훈이었습니다.